대한민국이 미쳤습니다. 드디어 FA50을 유럽으로 진출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역대급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한 초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FA50 48대였습니다. 물론 48대라는 물량이 K 흑표 K고 자주포에 비하면 적은 수출 물량인데다 굳이 폴란드가 아니어도 그동안 이라크, 필리핀 등이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FA50의 국제무대 성적은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FA50은 표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드디어 FA50이 F16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훈련기에 모태를 둔 경공격기라는 한계 때문에 FA50은 언제나 F16과 비교되어 왔는데요. FA50의 우수한 성능이야 이미 다수의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아 왔지만 그러면서도 많은 나라들이 로우급, 미들급 전투기로 수십 년간 검증받아온 F16을 선호했습니다. 성능의 고하를 떠나 미국이 오랜 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쌓아온 이 높은 신뢰도만큼은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넘어서기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었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의 FA50 도입을 계기로 미국이라는 높은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약된 FA50 48대 중 2대가 폴란드에 처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을 까버리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대가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데요. 이로써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폴란드가 제공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입니다. 게다가 이 영향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천지개벽 수준으로 뒤바꿀 텐데요. 하지만 어쩌면 고작 FA50 48대가 어떻게 미국을 뛰어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확실히 폴란드가 F16 대신 FA50을 도입하게 된 자세한 배경을 모르면 두루뭉술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폴란드의 FA50 도입을 통해 전 세계 공중전력의 뒤바뀐 판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단기간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지난해 9월 방산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FA50GF 초도 물량의 조기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경상남도 사천의 KAI 본사에서는 폴란드의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를 직접 초청해 FA50GF 시제 1호기 출고식을 가졌고 얼마 전인 7월 9일에는 FA50GF 2대가 대한항공의 보잉 747 수송기에 실려 폴란드 오크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 연말까지 국내 생산분 FA50GF 12대가 모두 폴란드로 인도될 예정인데요. 지난 2022년 11월 FA50 관련 계약을 체결한 지 고작 3달 만에 전체 대금의 30%에 육박하는 9억 달러, 하나 약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며 조속한 납기를 부탁한 폴란드 입장에서는 입이 귀에 걸릴 만한 소식입니다. 무기 수출입 계약 시 통상적으로 선수금을 10% 내외로 지급하고 지급 시기도 보통 1년여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걸 생각하면 폴란드가 얼마나 FA50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국군총사령부는 7월 9일 공식 SNS를 통해 대한항공 수송기에 적재 중인 폴란드행 FA50을 직접 촬영하며 공개하는 등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FA50GF 초도 물량 2대는 폴란드 도착 후 현지에서 조립을 끝마치고 시험 비행까지 치른 뒤 오는 8월 15일에 개최되는 폴란드군 최대 규모의 행사인 육군의 날 기념 퍼레이드에 동원될 예정인데요. 아직 일선 부대의 실전 배치도 덜 된 전투기를 시가행진에 동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폴란드가 FA50GF를 조기 납품받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대한민국이 FA50GF를 빠르게 인도해준 덕분에 폴란드의 안보 공백을 보완하고 공중전력의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라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수뇌부는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일정보다 빨리 조기 납품을 달성할 때마다 버선발로 달려 나와 직접 환영식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K 흑표와 K구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폴란드 그드냐 해군기지에 처음으로 상륙했을 때 매우 이례적으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환영식을 주관했던 걸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FA50GF의 경우에서만큼은 폴란드가 또 다른 의미로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타오를 때 폴란드는 자국의 미g-29 8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데 이어 6대의 추가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미리 전투기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폴란드 공군에서 출격 가능 상태로 대기 중인 미g-29 28대에 대해 조건만 갖춰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한 전술기 숫자만 400대가 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작 미g-29 28대로 너무 설레발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폴란드 입장에서 이는 충격적일 정도로 과감한 결정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폴란드가 현역으로 보유 중인 전술기는 기껏해야 100대 안팎. 그 중에서도 맥29는 28대가 전부입니다. 즉 자신들이 보유한 맥29 전체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더군다나 이미 지원을 결정한 8대와 추가로 보낼 6대 역시 허투루 볼 물량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투기 등 군용 항공기를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기체 결함 등으로 손실을 보아 전력 집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해 공갈이지 않고 장비 편제에 있어 일종의 보험 개념인 예비 물량 확보는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폴란드는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예비 물량 맥29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가능성이 작긴 하지만 만에 하나 벨라루스가 폴란드 침략을 결정하기라도 한다면 영공이 함락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맥29는 비록 1983년 도입이 시작된 구형 기종이긴 하지만 전장 14.7m, 전고 4.7m의 기체에 7개소 총 4톤에 달하는 무장을 탑재하고도 최고 속도는 마하 2.2에 육박하는 훌륭한 쌍발 터보팬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실제로 개발 당시 모의 교전에서 상당히 높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한때 미국에서는 맥29를 F-15 동급 이상의 전투기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빠른 속도와 높은 기동성을 갖춘 덕에 도그파이트 등 WVR 교전 능력은 우수한 반면 현대 공중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BVR에서는 F-16과 비교해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처참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맥29는 소련권 국가들의 공중전력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썩어도 준칠하고 AIM-120AMRAAM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R-77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R-73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의 무장은 변함없이 막강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맥29를 전량 지원한다는 건 파격적인 결정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최악의 악수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에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맥29 지원에 있어 결정적으로 절대적인 단서, 조항이 하나 붙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FA-50이 폴란드에 도착하면이라는 조항입니다. 이것만 충족된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에 맥29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비록 이번 전쟁을 통해 그 존재 가치가 의심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서류상으로 러시아는 매우 강력한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따져봐도 전투기 900대, 폭격기 120대, 근접지원기 200대 등 어마어마한 물량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핵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투-95와 투-160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지척에서 함께 감당하고 있는 폴란드는 전투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의 급한 불을 일소함과 동시에 자국의 공군 전력 현대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폴란드가 당초에 도입하고자 했던 건 FA-50이 아닌 F-16 48대였습니다. FA-50은 경공격기라는 측면에서 어느 4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성능과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AGM-65 매버릭을 비롯한 공대지 유도 미사일과 JDAM 등을 통해 초정밀 지상 타격 임무가 가능하고 AIM-9 사이드와인더를 이용한 공대공 교전 능력도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그나마 BVR 교전 능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받았지만 그마저도 또아키식 개량을 통해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M120MRAM, IRIS-T 무장 통합을 예고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는데요. 여기에 KAPD-350까지 추가로 통합하면서 사거리만 500km에 이르는 압도적인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폴란드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F-16C, D와 비교해도 최소 동급 이상의 성능인데요. 그러나 폴란드는 장고 끝에 F-16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폴란드 자체적으로 이미 운용 경험이 있는 기체인데다 다수의 나라에서 현역으로 운용되는 베스트셀러인 만큼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내리려 했던 건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납품 기간이 FA-50과 F-16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등의 군용 항공기는 계약 체결 이후 인도받을 때까지의 납품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주문량이 밀리지 않았으면 제때 인도받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무기 체계의 특성상 납품 일정이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러나 F-16의 생산력은 이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시가 바쁜 폴란드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F-16의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조차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현재 F-16은 1년에 5에서 8대 생산하는 게 한계이며 생산 라인이 확충되는 2025년은 되어야 반드시 연간 48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결국 폴란드는 성능은 우수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FA-50에 도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고 그 배팅은 최고의 결과를 남았습니다. F-16이 제시했던 기간보다 최소 5년은 빠르게 FA-50 도입을 끝마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 시작이 바로 지난 7월 10일 폴란드에 도착한 FA-50GF1 2호기입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싱글벙글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 우크라이나마저 폴란드발 MiG-29 지원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무대에서 FA-50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는 구식 체계가 되어버린 F-16 대신 FA-50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유럽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FA-50이 전 세계 방산시장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